학기말 성적 처리 선행 작업입니다. 그 전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지난 2학기 초반에 성적 연수 자료에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조금만 크게 할까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편제에 대한 겁니다. 편제. 그래서 나중에 학기말 성적 처리까지 다 됐는데 추후에 이 교육 과정을 처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편제가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성적 처리 유형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화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교육과정에서 편집 및 과목 해설 관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2학기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언어 매체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성적 처리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언어 매체는 당연히 국어 편제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편제가 종종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하다면은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하면 여기 창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하다는 거죠. 성적 처리 유형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그쵸? 여기 창에서 네, 여기 창에서 변경 정보 확인해서 편집명을 클릭해서 정상 편집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보다시피 이게 편집명을 클릭하게 되면 이 편집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편집의 과목 찾기 창에서 변경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 처리 유형이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 하단에 나와 있다시피 이 해당되는 창에서 성적 처리 유형이 같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학기말 성적을 삭제하신 후에 다시 편제 수정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학기말 성적 자료는 말 그대로 학기말 성적 처리한 그 자료를 말하는 거고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성적을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 요 해당 창에서 편제명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창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적 처리 유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기말 성적까지 다 나왔는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학기말 성적 처리에 해당되는 그 성적을 삭제하셔야 되는데 이때 학기말 성적만 삭제하는 거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성적 처리한 그거는 삭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내용도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학기말 성적 산출을 위한 환경 설정부터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미 한 번 정도 하셨을 경우, 1차 지필평가 있잖아요.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학기말 성적에 대한 건데, 제가 일종의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지필평가 성적 처리하는 과정을 좀 빠르게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성적에서, 일단은 지필평가, 성적 관리에서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마감하셨는지 다 확인이 되는, 여기 지금, 잠시만요. 2차 지필평가.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감 취소를 해놓겠습니다. 음, 예. 잠시만요. 2차 지필평가를, 네, 자,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자, 문화정보표 관리에서 이제, 다 된 상황인 거고요. 예, 2차 지필평가에서 이렇게 문화점 산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화정보표를 마감하시면 여기에 지필평가 분할점수 산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분할점수, 네, 지금 추정 분할점수는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했고, 저는 이미 다 이제 다 해놔가지고 학기만 추정 분할점수까지 해놓긴 했어요. 네,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는 거고요. 그럼 채점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문화정보표가 됐으니까요. 그랬을 때 2차 지필평가, 자, 채점을 선택형 에 대해서 있으니까 채점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이 검증을 사전에 먼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채점한 데 보셔도 되고 그건 이제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성적 관리에서 실제로 이제 각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2차 지필평가에서 성적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당일 학교에서 정한 방법대로 성적 확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마감을 이제 누르시게 되는 거 혹시나
학적 변동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반드시 나와 있죠. 뭐 전출이 있다, 자퇴가 있다 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성적 자료가 없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보살 학적 변동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시 명칭 같은 경우에는 리딩하는 과정에서 결시자 카드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감을 다 되면은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저는 이제 하나의 일종의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한 개 반만 만들어 놨습니다. 세 명밖에 없죠. 테스트 서버라서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필평가 마감 관리가 있어요. 고 2차 지필평가죠. 자, 1차는 이렇게 해놨고요. 해놨고 2차 지필평가에서 이게 세 개사가 있는데 자, 문헌점수표 마감 아까 했었죠. 그리고 채점도 했었죠. 그다음에 강의 실별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확인하시는데 강의 10일 마감 여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강의 10일 마감 여부가 다 55가 되죠. 다시요. 여기에 다시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른 데 들어갔다가 네 여기 들어왔어요. 자, 2차 지필평가죠. 2차 비립니다. 분명히 여기는 이게 아까 마감했으니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은 여기에 체크하는 순간 다 되고 다 돼요. 그죠? 강의실을 마감되게 되죠. 요거는 강제로 마감하는 기능이에요. 강의실을 마감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계 담당 선생님께서는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자, 앞서 다시 한번 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게요. 앞서 여기 2차 질필평가 이렇게 조회하시면 이렇게 강의실 마감 여부를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실제 마감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강제로 마감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여기에 체크하셔서 여기 쭉 다 과목에 대해서 마감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별 마감이 안 돼 있다 한다면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마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요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 마감 정보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승인 요청 밟아서. 그쵸? 승인 요청 밟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신하면 되고요. 원래는 지필평가가 여기까지가 하는 게 기본이긴 해요. 그런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되는 성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지필평가에 대한 성적 처리 작업을 하시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시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학기명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2차 지필평가 만드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 위반형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성적 산출 대상 구성의 관리 들어가시면 지금 2차 지필평가죠. 네, 2차 지필평가고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개사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2차 지필평가입니다. 성적 처리하는 거요. 2차 지필평가만 딱 선택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미 다 1차 지필평가 하셨던 거를 제가 시연해 드리는 거예요. 반영 비율 일괄 적용 요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반영 비율 30%가 이렇게 100%가 되죠. 지필평가 성적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 산출 학생 관리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랬을 때 지금 2차 지필평가죠. 자, 지금 제가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해서 번거롭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여기 보시면 고사 관리가 있어요. 예, 정렬 순서를 이거를 1차를 2로 그다음에 2차 제필 평가를 1로 해놓겠습니다. 이게 번거롭죠? 예. 정렬 순서 바꾸면 바꿔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선수촌 추적 관리 들어가시면 네, 대상자 자료 검증 먼저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확인되셨고 보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여기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위탁 학생이다. 이 학생들은 학기말 성적을 위탁교육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는 수강생 편성에서 제외 놓긴 하는데 제적교에 수강생 편성 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포함이나 포함 안 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지필평가 성적 처리 자체에서는 결생 인증점 부여 관리 여기 생략입니다.
그리고 성취산출 단위관리 보시면, 자, 2차 지필평가에서 여기 통합산출, 그쵸?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통합산출입니다. 무항인재 포함해서요. 그리고 분할점수 여기는 해당되지 여기도 자, 하고 동조 처리 규정도 지필평가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성조 처리에서 성조 산출 관리 보시면 네, 여기서 베이스 인증적 관리도 지필평가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과목별 성조 산출에서 2차 지필평가 그리고 누락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성조 산출 하게 되고 3명 중에 3명이다 였을 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총 3명은 나와 있죠. 학적 상실자 포함이고 전체 대상 되어 있죠. 그리고 포함 대상자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연수자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산출함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마감 누르시면 되면요. 자, 그러면 성취 산출 마감 관리에서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의 샘플용으로 하나의 과목만 하고 있지만 해당된 학년 과목이 쭉 다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직비평가를 한 거고요. 자, 이제 학기 말입니다. 학기 말이라서, 이게 이제 하나의 연습으로 한번 해드렸던 거고요. 처음에 이제 학기 말 성적 산출 선행 작업 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선, 선행 작업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차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요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성준 산출 기준명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조회 누르시고요. 저는 이미 학기말 성적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자, 저는 학기말 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소인수 과목 처리 있잖아요. 13명 이하 과목에 대해서는 이걸 석차 등급으로 할지 점으로 표기할지는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일부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석차 등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점으로 표기하죠. 등급으로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근데 소인수 과목 여러 개다. 근데 어떤 건 석사 등급, 어떤 건 점으로 표기 안 되고요. 일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요거 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 1차 입평가, 2차 입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미반영으로 하시되, 당연히 학기말은 어떻게 됩니까? 반영이죠. 학기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런 성적 부분이 학기말인 경우에는 한 학기말 등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 수정 방법이, 소인수 과목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아닌 것처럼 요 21쪽에 나와 있는 요 화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인 거고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학교에서 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석차 등급으로 잘못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스 교모문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해당되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 수정 방법입니다. 산출된 소인수 과목의 성적만 삭제하고요. 다시 변경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전체 과목을 다 삭제해야 되는데 기능 개선돼가지고 해당되는 소인수 과목 성적만 삭제하면은 다시 처리 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중요합니다. 성적 산출이 마감이 되어 있으면 성적 산출 기준명을 수정과 삭제를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성적 산출 마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탁 학생과 공동교육과정의 학생의 학기말 성적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동교육과정과 위탁 학생의 이 학기말 성적 등록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학기말이라고 되어 있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인수 선택 과목이죠. 13명 이하 과목에 대해서 점으로 표기로 설정할 수 있음이죠. 왜냐면은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석차 등급을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으로 설정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으로 표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당해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성적 산출 기준명이 되면은 가정통신문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가정통신문을 막 적어놨어요, 담임선생님께서. 근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선제작품 기준면 삭제 시에
어떻습니까? 요 가전 소식 내용도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적 산출 대상 고사용역 관리죠. 자, 요 두 번째 절차형에서 쭉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기말 하고 있는 거죠. 학기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앞서서 마감을 다 해놨겠죠? 수행평가 성적을, 지필평가 성적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앞서서 이제 지필평가, 그다음에 수행평가, 이게 제가 다 마감해 놨습니다. 다 마감해 놨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해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성적 관리에서 자, 확인 다 됐는지 확인되시면 마감 관리에서 어떡합니까? 이제 이거 마감됐는지 확인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강제로 마감할 수 있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감 정보 저장 누르시고 여기 다 확인되면요. 그다음에 승인 요청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 과목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진행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학기말, 성적 선출 대상이죠. 여기서 이제 학기말입니다. 학기말에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의 샘플로 세 개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차 집필, 2차 집필 마감됐고요. 수행평가 마감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크로스 하는 겁니다. 추후에 별시생 인정점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이렇게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수행평가는 왜 안 합니까? 보통 대개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는 인정점 산출하지 않죠. 그렇죠? 않고요. 그 평가계획서 나인 대로 수행평가는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여기를 다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 되는 거죠. 반영 비율이. 자, 1차 제표평가 30, 2차 제표평가 30,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 위에 누르셔도 돼요. 누르셔도 됩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교차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 비율이 다 100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닫기 하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된 거고, 만에 하나 해당 과목이 지필평가를 한 번만 한다. 예를 들어서 2차 지필평가 한 번만 본다. 그러면 고사용역에 2차 지필평가가 나타날 거고요. 그럴 경우에 기준고사 영역을 여기를 공란으로 주셔도 되고, 그냥 2차 지필평가 한 번만 봤으니까 2차 지필평가 해주셔도 돼요. 이건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 연수자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자, 1차 집필평가, 2차 집필평가에서는 100인데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100이었죠? 그래서 1차, 2차 집필평가 했을 때 여기 100이었잖아요. 반영 비율이. 하지만 학기 말에서는 뭡니까? 집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다 합쳐서 100. 그쵸? 다 합쳐서 100. 이렇게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별표 쳐놨어요. 어설프게 지금 별표해놨습니다. 자, 결식 인증처 산출 위해서 기준고사 영어는 반드시 교차로 해야 된다. 그쵸? 1차인 경우는 2차, 2차인 경우는 1차. 는 거죠. 그래서 1차인 경우는 2차, 2차인 경우는 1차. 이렇게. 네, 크로스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 한 번만, 1회만 보는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공란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2차 실기평가 그대로 예를 들어 2차만 실시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2차로 해도 되고요. 요건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임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차 한 번만 봤을 경우에는 기준고사 영역을 공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2차로 해도 된다. 이거는 지필평가를 1회만 실시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수자료 25쪽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했지만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열비율 합계는 100.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전문교과 후에 대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전문교과 2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 선도사실 학생 관리죠. 이제 학기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검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직업교육 위탁학생인데 학기말 성적이 위탁기관으로부터 나중에 송부되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강생 편성에서 다 제외되어 있지만 제적교에 수강생 편성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강일번 학생이 이건 다 예시입니다. 강일번 학생이 직업교육 위탁생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름 옆에 뭐가 뜰 텐데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학기말 성적을 외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내부의 제적교 성적 처리할 때는 포함 안 함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그런 거까지 확인하시는 거고 저장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 변경된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연수자료 28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잠깐만 좀 키울까요? 이렇게 직업교육 위탁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고요. 학교 밖 교육, 병원 학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요. 성적 처리 참조하기 위해서라도 있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성적을 학기말 성적을 가져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적교에서 수강생이 아니기 때문에 수강 과목으로 예를 들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포함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학습 변동작,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자퇴를 해요. 2차 실기평가 도중에 자퇴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있다 치면 셋째 날에 이제 자퇴로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봤던 과목,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는 치른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 처리할 때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쵸? 학적 변동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을 성적 산출에 포함 여부를 정함 이런 거죠. 지필평가 기간 중이나 이후의 자퇴생은 평가를 치른 과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시키는 겁니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가시면 학생관리에서 대상자 가져오기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위탁 학생들에 대해서 소년원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학생이 그 소년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그런 소년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교육도 일부 대안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곳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안교육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그런 거에 따져서 이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강장애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수강생의 경우가 돼 있죠. 제가 근무교에서도 이제 이런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데요. 대적교 지필평가 수행평 응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학기말 성적이 별도로 산출돼서 송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인 거고 제적교 평가의 미응시인 경우에는 질병결시 처리한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확인해 가시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죠. 절차에 따라서 결생 인정점 부여 기준인 거예요. 자, 여기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강조되어 있죠. 연수자료 30쪽에 보시면 반드시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른다, 산출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응시 학생의 학적 변동에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전입생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일고사 미실시 전입생은 제외된다라는 게 아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정결, 질병결, 미인정결, 뭐 기타결, 그다음에 차하점 설정 기준, 모두 결시 아마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하실 거예요. 그 당일 학교 기준에 따르시고 물론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안 하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당일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저장을 제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보여준 건데 다시 또 저장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대한교육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안교육에서도 이제 일부에서는 공립기관 및 청소년 한부모 기관에서는 실제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 해당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교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에게 지적학교에 그런 걸 수행평 응시하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거죠. 국립기관 및 청소년 한부모 기관을 제외하고. 그렇죠? 지적교 학교의 평가일에 위탁학생이 지적학교나 아닌 위탁교육견 출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인적 결석을 처리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해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여기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여중에 관리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차하점의 기준이 최소 배점인 경우에 저는 지금 마이너스 1로 해놨는데 차하점의 기준이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연수자료에 있는 것처럼 재시험 등으로 만약에 특정 문항이 0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 배점을 0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긴 좀 별도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자, 미인정 결시는 이제 해당되는 유형에 따라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세 인정점 부여 기준은 반드시 당해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목별 최하점은 성적지 기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절차항 메뉴에서 결세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 분할점 산출 결과, 동조점 혈육 규정 등록 요것들은 1차와 2차 지필 평가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할 때는 생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내용이에요. 결세 인증적 부여 기준 관리는 1차 질필평가와 2차 질필평가 자체 성적 산출 시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받아서 제공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생략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만점이 변경됐다는 경우에도 일단은 결세 인정점 부여 중에서 차하점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가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성적 산출 단위 관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 학기 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통합 산출로 되어 있죠.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통합 산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통되는 과목이라든가 해당 학과에서 다 같이 해야 된다라면 통합 산출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리산출, 그래서 학과별, 계열별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산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통합 산출은 동일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고 무학리 산출, 성적 산출도 통합 산출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통합 산출은 동일 교과목을 수강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 산출한 경우다라고 되어 있고요. 무학년제도 되어 있는데 분리 산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로 분리할 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확인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나와 있죠. 동일 성적 산출 단위에서 포함된 산출 경우는 모든 것이 다르게 뭐 분화도표의 배준 정보, 학기말 반영 비율, 만점고사 영역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통합 산출로 해서 저장했고요. 분할 점수 산출 결과이죠. 그걸 하시면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과목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산출 결과 가져오기 이 탭을 누르면 이렇게 앞서서 자, 분할 점수에서 제가 지금 추정 분할 점수, 지필평가, 1차, 2차, 수행평가 여기 내용도 이미 넣었었고요. 평가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기말 추정 부담수 산출을 보시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확정된 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다시 돌아서 보시면 분할 산출 결과 되어 있죠? 학기말 조회 누르시면 나와 있고요. 산출 결과 가져오기 탭을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뭐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아이까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여기까지 아마 학교에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당장은 여기 D2 구간까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내용을 체크하고 저장하면 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영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추정 분할 점수 해당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고정 분할 점수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정 분할 점수. 이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5단계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80, 60 이렇게 3단계로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제가 방금 이렇게 가져온 건 뭐냐면, 어, 추정 분할 점수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 거를 지금 가져오는 과정이었으니까, 이런 거고요. 고정분할 점수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칸에는 비활성화되어 있고 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에 국, 영, 수,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 구간까지 했다 하더라도 반영은 2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동점자 처리 규정 넘어가서 연수를 잠깐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거죠. 성취도 3단계는
고정 분할 점수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양교과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학기말 성적이 마감되면 성취율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분할 점수 산출 결과 역시도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자체를 위해서, 즉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을 위해서 하는 이 과정에서는 생략된다라는 거죠. 자,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해 학교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설정한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체육예술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과 교양교과, 전문교과 2, 3, 공동교육 과정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당해학교 규정에서 동점자 처리 규정이 없다, 미적용일 텐데 아마 거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지필평가 배점수인데 요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 학교의 기준에 따라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배점수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배점수에 대한 건데요. 선택할 수 있는 최저 배점은 높은 배점 3개까지인데 만에 하나 서답형의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선택형 문항의 배점보다 높게 서답형 문항은 3문항 이상 출제하고 문항표에 등록하게 되면은 어, 서답형 자체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배점수 적용되지 않는 거죠.